일단 어제 했던 게 이렇게 정리하기 도움이 되나? 수직선 위를 운동하는 하나의 점이었죠. 그렇죠? 점이 두 개가 나올 때는 뭐한다? 따로따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 하나의 점에 위치 정보를 주고선 다음을 구하시오. 이런 게 미분 파트죠. 미분 쪽에서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다. 라는 공식과 마찬가지 수직선 위를 운동하는 하나의 점에 대하여 얘 위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속도를 부정적분해라. 위치가 나올 것이다. 대신에 C가 나올 텐데 이 C를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무조건 영어로 보지 마세요. 미적분에 가면은 0이 아니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 두 개라고 했죠. 속도 쪽을 정적분한 건 위치의 변위 이거였고, 속력 쪽을 정적분한 거는 이동거리였습니다. 요게 이제 수투용 6개 공식이죠. 미적분에서는 하나의 점 운동까지 똑같은데 요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쵸? 어디에서의 운동? 평면에서의 운동이죠. 마찬가지 하나의 점에 대한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이 혹시 두 개가 나온다면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따로따로 구해놓고 뭐 필요하다면 점과 점 사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위치 자체가 평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x 좌표, y 좌표가 따로따로 주죠. 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나왔다고 두 점 상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좌표고, 이거는 식이 두 개 나온다 하면 잘 보시라고요. 두 점인지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속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이 나요? 이때 속도는 벡터였죠.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V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벡터라서. 어차피 기하도 배웠을 테니까 적당히 접목시키면 이해가 더 빠를 거야. 요즘이야 뭐 선택이지만 옛날에는 다 필수였거든.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다 반복이 됐거든요. 물리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요즘은 뭐 배우고 안 배우고 다르다 보니까 벡터를 배우면 이해가 쉬운데, 벡터를 배우면 왜 이해가 쉽겠어? 속력을 구할 때, 속력이 속도 절대값이라면서, 그러면 벡터 절대값 이거잖아요. 벡터의 크기도 배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하에서. 뭐라고 배웠어? 벡터가 나오면 원점부터 얘까지 거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씌워서 원점부터 거리니까 이거 제곱 엔드 이거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기호가 그대로 먹히는 거죠. 이렇게 속도의 절대값 씌우는 속력이니까 속도의 절대값 씌우는 거죠. 그럼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가속도는요.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보통 가속도. 아니 가속도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라며? 그럼 이걸 미분하면 되겠네. 각각 말이죠.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가속도는 f 더블 프라임 t, 이게 단수. y, x. y 같은 경우도 g 더블 프라임. 이건 거의 안 배우겠지만 가속도의 크기를 배워본 적도 있었을 거야. 속도의 크기를 속력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속도의 크기를 가속력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불러요. 그냥 그거를. 원래 물리에서는 부르는 말이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물리에서는 이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것도 있는 걸 알고 있거든? 이름은 내가 까먹었어. 그럼 이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뜻은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이것도 일종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게 없는 버전이 이건 거잖아. 이 뒤에 없는 버전이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뒤에 하나가 없는 게 이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듯이 미적분용을 알면은 수투용은 그냥 따라오는 건데 따라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어쨌든 속도가 가속도는 벡터라는 거. 그래서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원점부터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 요게 미분에서 이제 평면 도형이나 등장하는 거의 공식이죠. 적분은요. 이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따로따로 한다. 이해가? 그러니까 X축으로 움직이는 속도 Vx가 있고 Y축 위로 움직이는 속도 Vy가 있다. 적당한 함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만약에 3초 후에 위치는 어디인가요? 하면 뭐 하면 돼요? X 위치가 어디고 Y 위치가 어딘지를 따로따로 구해서 좌표를 쓰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위치 구하는 건 그거잖아. 지금 나온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Y의 각각의 위치는 X의 위치는 이걸 적분하면 돼요. FT 적분하면 돼요. 그리고 Y의 위치는 Y 속도인 GT를 적분하면 되고요. 이렇게 배우진 않았죠. 적분 쪽 가면 이렇게 배우진 않아요. 근데 이걸 수트에서 배우고 왔으니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 이제 포인트는 각각 따로따로 구한다잖아. X 위치는 X 속도로 구하고 Y 좌표는 Y 속도로 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나 상수항이 등장할 거다 나중에. 그쵸? 적분상수가. 이건 아까 얘기했죠. 이 상수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문제 읽어봐야 됩니다.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X 좌표는 1이잖아요. 보다시피. 초기 위치. 여기 t에다 0 넣어서 이거 1 나와야 돼요. 이 전체 값이. 이 전체가 1 나오기 위해서 c는 얼마인가 따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적분 쪽은 이런 공식은 잘 안 배웁니다. 여기서 배웠던 거를 써먹으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뭘 배워? 적분 쪽에서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을 때 x좌표 a부터 x좌표 b까지의 이 곡선의 길이 공식. 이건 기억이 나요? 곡선의 길이 공식은? 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좌표 a부터 x좌표 b까지 요 길이 구하시오라는 거지. 뭐 공식을 암기했다면 벌써 쓸 수 있겠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이거는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거야. 이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 활용하다 보니까 이동거리, 그러니까 마치 점이 이 곡선 따라 이동했다. 그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그게 마치 곡선 길이 구한다는 같은 거기 때문에 저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쓸 건데 시간, 이걸 제 시간처럼 봐서 x는 t. 그러다 보니까 속력을 이 안에 넣을 건데, 그렇지? 속력을 넣을 건데 여기가 이제 x랑 t랑 같은 거라서 미분하면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여기 1이고요. 기억나?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한 거 제곱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적분 쪽에서는 새로운 공식 하나. 아까 했듯이 수투랑의 차별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로따로 구하는 개념. 그걸 이해하려면 이건 확실히 꿰차고 있어야겠죠. x 따로 y 따로 구한다는 개념. 그리고 평면에서는 이렇게 미분 쪽이 좀 더 강조되겠죠. 특히나 속도, 가속도는 벡터라는 개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 수투 미적을 합쳐가지고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여기서 두 문제 낼 수는 없잖아. 뭐 기본적으로 수원 11개, 수투 11개, 미적 8개인데 문제수가 또 단원으로 쪼개보면 결국은 4개나 3개밖에 안 나와요. 각 단원별로 4개, 3개, 4개, 3개. 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지수로그 4개, 삼각함수 3개, 수열 4개 이런 식으로. 수투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까지가 뭐 3개, 미분이 4개, 뭐 적분이 3개, 뭐 이런 식으로 4개, 3개, 4개, 3개.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문제인데 이런 걸 2개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1개밖에 안 나오는데 수투에 나온다면 요거 아마 미적에 나온다면 곡선 길이 쪽이 조금 더 확률은 높을 건데 해봐야겠죠, 그치 이것도?
평면에서 속도가 구하고. 그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고 수원으로 넘어가서 수열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 페이지는 미적분에 있는 거는 200페이지인데요. 보다시피 문제가 5개밖에 없어요. 2개만 풀면 되겠죠? 미적분은 201페이지 K17 그래서 2개만 풀게요. 뭐가 좋을까? 삼각함수 하나, 로그 하나 푼이 나을까? 4번, 5번 2개 할까요? 그나마 4점짜리가 하나 있네, 그치? 4번. 좌표 평면 위를. 와, 좌표 평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직선이란 말이 나오느냐, 좌표 평면이란 말이 나오느냐, 1차원이냐, 2차원이냐. 좌표 평면에 움직이는 점의 위치가 x는 2 루트 t 플러스 1, y는 t 빼기 ln t 플러스 1 나왔습니다.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속력까지 가려면 일단 속도가 나와야겠죠? 어떻게 건다고 했죠? 아까 좀 전에? 따로따로, 그렇죠? x축 속도. 이거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미분, 이거 가능해요?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다. 나도 가만한데. 루트 x 미분하면은 이거 이렇게 됐던 거 혹시 기억이 나요? 뭐 물론 천천히 해도 돼.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내려가고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그치? 그럼 이러면 이제 앞에 2는 일단 둔다고 치고 이걸 미분하면 2 루트 t 플러스 1분의 1인데 사실은 합성함수라서 그렇지 여기 그냥 x가 아니라 t가 아니라 t 더하기 1이잖아. 그렇지? 이럴 때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1을 갖다 곱하는 거죠.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제 vx는 x축 속도는 약분해서 루트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y축 속도 vy 1차 함수 미분은 1이고요. 이것도 오랜만에 쓰네 또 lnx 미분한 게 x분의 1인 것도 기억이 나죠? 그렇죠? 적분은 좀 다르지만 이걸 적분하면 뭔지 기억납니까? 여기 절대값 붙어요. 그거는 언급을 해야 되나? 미분한 게 이거니까 이거 적분한 거는 당연히 ln이겠구나 가 아니라 여기 절대값이 본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절대값이 붙죠 우선. 기억이 나시나요? 미분하면은 어쨌든 역수잖아요. 역수 t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되는 건데 마찬가지죠. 합성함수기 때문에 원래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쨌든 vy는 통분한다고 칠까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빼기 1 t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쓴다? 벡터처럼 쓰는 게 진짜 속도죠. x축 속도와 y축 속도를 합쳐서 속도는 이렇게 쓰는 거죠. 속력은요. 여기에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즉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벡터에서도 배웠을 테니까 기하할 때 벡터까지 벡터가 있을 때 성분이 주어질 때 거리 구하기 기억납니까? 그럼 제곱제곱의 합을 루트 씌우는 거니까 제곱하면은 t 플러스 1분의 1 이거 제곱하면은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나? 분모는 t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통분되겠고요. 그렇죠? 분자는 이쪽에 있는 게 t 제곱 저기에서 t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해가죠? 이게 속력이네요. 속력. 그래서 문제가 뭐라 했어?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의 최소값 구하게 된다고. 이거 할 수 있겠어? 최소값 구하기? 지금 이거 한 거 맞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최소값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린다면은 미적의 세계에서 틀린 게 아니네 결국. 여기까지가 미적의 세계 아니야. 보다시피 이건 이해가지. 근호항이 최소면 전체도 최소다. 혹시 근호항이 무조건 양수만 나오는 것도 이해가요? 오케이. 이게 최소가 되는 건가 결국 원하는 거 이거다. 전개하라고 해볼까요?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분의 t제곱 더하기 1t 더하기 1 이거의 최소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은 아까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t 양수라는 이건 일단 붙어요. 이래버리면은 이건 사실은 고1 버전이거든요. 고1 때 배웠던 최대최소 찾기 문제. 이거를 설마 미분 때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이거 푸는 방법이 일단은 대충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대충 두 가지. 이거 식 제로 쓰고 맞는 거 맞지? 하다가 또 틀리면 또 어디서 틀려서 또 찾아봐야 돼. 제일 유명한 게 는 K라고 넣고 판별식을 쓰는 거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처음 봐요? 정석 옛날 책 좀 뒤져봐야 되는데 정석이 잠깐만 내가 태블릿이 있으니까 태블릿에 내가 정석을 갖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럼 요거 전 단계 문제를 일단 먼저 합시다. 오케이? 전 단계 문제를 하고 왜? 싫어? 전 단계 문제가?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문제 내가 까먹었으니까 수학 3에서 11단원 이 맞을 텐데 고1 때 뭘 배우냐면은 이거 미치겠네 어떡하지? 앞에 거 진짜 있긴 있는데 좀 빡세다. 좀 쉬운 거. 쉬운 게 없어. 어떡하지? 이거 있다. 그게 그건데? 이거랑 4배 비슷하네. 정석 이름이 있거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거의 최대 최소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별반 차이 없지 않나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온 친구들이 넘어가는 거죠. 사실 미적분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할 일 다 했습니다. 이거 풀 때 하는 얘기가 이거를 K라고 두면은 어쨌든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와 실수 K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얼마입니다. 근데 그 X 얼마일 때라는 그 얼마도 분명히 실수일 거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이 K도 실수 아니겠냐고요. 이걸 K라고 놔버리는 순간 이게 방정식이 돼버린다고 이제. 근데 X와 K는 분명히 실수니까 실수근을 갖는 방정식. 근데 이거가 지금 2차 방정식 모양이네? 그러면 판별식 0 이상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 규칙이 되거든. 이것에 판별식 0 이상. 이걸 풀면은 이제 K의 범위가 나와서 최소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싫다면은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죠. 열심히.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1 그걸 이용하는 거지. t제곱 더하기 t 2t 더하기 1 빼기 t로 이렇게 바꿔서 준식을 이렇게 하면 이거 1일 거 아니야. 나머지는 빼기에 t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써. 전개했어요. 이렇게 되고요. 이해가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이거의 최소 찾는 거라며. 그러면 이건 빼기 모양이니까 이게 최대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뒤집는다고 생각해요. 역수로. 역수면은 반대로 이게 최소가 되면 되지 않을까? 역수가 최소면, 이게 최소면 그 역수는 최대. 1에서 최대를 빼니까 최소가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요건 할 수 있을까요? 요거?
t가 양수일 때 이거 최소값 찾기.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t고요. 이렇게 쓰면 2고요. 이렇게 쓰면 이게 t분의 1인데요. 보여요? 요거 두 개 합. 산술기합니다. 에헤이 이 사람이 a 더하기 a분의 1은 산술기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2잖아 이제 2 이상. 요게 뭐라고요? 2 이상. 그러면 더하기 2 했으니까 4 이상. 이해가? 요게 최소가 4야. 4 이상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의 역수니까 이건 4분의 1이 최대일 거란 얘기야. 그럼 1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최소값은 4분의 3이 되겠죠. 요 근호항이 얼마? 4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이해가요? 아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 수투, 미적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1학년 수학이 나왔네? 하면은 그때 나왔을 때 더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됩니다. 아 맞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한솔기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방금 언급한 요 모양 또 아까 적었다가 지웠던 그 모양 그리고 이게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정석 11단원이라고요? 정석 11단원! 정석 집에 있어? 네. 아 그러면 수학상 있어요? 그러면 정석책 11단원 써놓고 그거를 메모해 놓고 집에 가서 그 책 펴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고 아 그랬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다시 메모해 두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미적을 배운 친구들은 이거 보면은 이걸 미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때 그렇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고1 거를 몇 번 가끔 복습하다 보면 이제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아까처럼 K라고 놓고 8별 중에 0 이상을 쓸 거고 이게 안 된 친구는 이렇게라도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솔기라도 풀어야죠. 어쨌든 요 이후 후반 부분은 보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다시 찾아서 공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뭐 고1 거부터 다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복습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출제하지 않지만 이게 간접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4점짜리 얘기했어. 4점이잖아 4점. 그렇지? 되게 드문 거잖아. 거섭시 문제에서 4점 나오는 거 되게 드문 거거든요. 이런 게 추가됐죠. 고1기 합쳐졌으니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4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간만에 한 2분 정도. 나도 이런 거 해야 돼. 나도 간만에 하면 깜빡깜빡 한단 말이야. 나도. 그런 경험은 없나? 나는 경험이 있거든. 이게 시험 시간에 문제 풀다가 공식을 까먹잖아? 그럼 공식을 만들어요. 다시 이렇게. 짧게라도. 경험 없어요? 공식 까먹으면 땡이야 그냥? 너 이 공식은 기억나? 여기다 뭘 써야지 이게 인테그랄 A부터까지 이렇게 dx인지 배웠죠? 정적분과 급수에서 배우지 않았어 이거? 뭔지 기억나? 어떤 거 쓰면 기억나? 그러니까 모르면 만들어야죠 이거를. 그렇잖아. 이 원리가 뭐냐면 구분구적해가지고 쫙 해서 했던 건데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수능이라는 게 항상 뒤통수 때리기로 유명해서 몇 년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확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대비는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야죠 식을. 어쨌든 좋아요. 네, 뭐 나중에 또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5번 하나 해볼게요. 이건 삼각함수죠. K17-5 K가 들어가면 K-드라마, K-팝 이런 느낌 들어요. 또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인데 X좌표가 T 플러스 사인 T, 코사인 T Y좌표는 탄젠트 T래. 와, 다 나오네. 삼각함수.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T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 라디안 사이일 때 속력의 최소. 일단 아까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함수만 바뀌었지. 그치? 미분에 연습하는 셈치고 아까 뭐라고 했죠? X축 속도와 Y축 속도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앱소스 속도는 이제 미분하면 거야. 1 플러스. 이거 미분 보통 이걸로 안 하는데 애들. 그냥 잠깐 한번 얘기하자면은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라는 게 2분의 1 사인 2t인 거는 기억이 나나요 이거? 사인 2t가 2 사인 t 코사인 t라서 그렇죠? 보통 요거 나오면 고투사거든요 보통. 그럼 이제 이걸 미분하라고 한다면은 이거 미분이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그렇지? 2t. 그리고 요걸 미분한 게 2라서 앞에 있는 2분의 날려버리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사인이라고. 이해 가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고배로 써도 되죠? 사인 미분한 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2번 나왔고 플러스 코사인 미분한 거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사인에서 마이너스 사인. 요거랑 요것이 같았던 것도 기억이 나나요 혹시? 오케이. 탄젠트 미분은 뭐예요? 탄젠트 미분. 내가 전에 그 탄젠트랑 누구랑 친구라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야 이제. 그래 뭐 그게 네 잘못만은 아니야. 뭐 그래 워낙 공부하는 게 많으니까 까먹을 수도 있지.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하다 보면 가끔씩 깜빡깜빡 하거든 공식을. 학생 때는 더 심했죠 그게. 지금도 심한데 지금 아니, 반대인가? 지금이 더 심한가 혹시? 건망증 때문에? 모르면 유도해야죠. 탄젠트가 뭐분의 뭐니까? 그렇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 분수꼴 미분은 뭐라고 배웠더라? 분모는 일단 제곱되고. 이 분자 어떻게 써는지 기억나요? 나 애한테 가끔 이런 말 하는데 분자 자식을 그렇게 때려. 그리고 엄마 분모.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애를 왜 때려요? 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반대로 부모를 때리죠 이렇게. 그쵸? 자식을 때리고 부모를 때린다. 에? 마이너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자식을 한대 이런 싹퉁되게 없는 놈탁 때렸더니 아니 우리를 때려요. 엄마도 때린다. 분자를 더 때리고 미분하고 부모를 미분한다. 이거 코사인 t죠? 코사인 t에 코사인 t가 코사인 제곱 t죠?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t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가 사인 제곱 t고요. 합하면 1 아닌가요? 그럼 도다시 뭐 남아? 코사인 제곱 t분의 이렇게 남잖아. 이게 뭐야? 내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탄젠트는 시컨트랑 친구라고요. 대신 제곱이 되죠 이렇게 미분하면. 아하 참 좋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찬가지. 내가 지금 따로 적어주는 것들은 다 뭐야? 뭐 연습을 하고 왔어야 되는. 그렇지? 물론 까먹을 수도 있겠죠 몇 가지는. 따로 적어줬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도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내가 이거 지금 내가 탄젠트 미분을 또 까먹었구나 하면은 그게 생각난 김에 생각하면서 미분 쪽 한번 다시 쭉 본다든지 교과서 같은 거를 좀 쉬운 버전으로 3교시 동안. 내가 일단 3교시 동안은 쉬운 버전의 책을 보세요. 그리고 4교시에는 이제 어려운 걸 보세요. 3, 4교시는 무조건 수학을 공부하세요. 이해가? 기억나? 3, 4교시는 무조건 수학을 공부하는데 3교시는 일단 쉬운 거. 교과서 레벨에 이런 걸 공부하실 거죠. 3교시. 오늘 내가 삼각함수 할 차례야 하면은 삼각함수 뭐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 기본 공식들과 미적에 나오는 삼각함수 합성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그 미분법 합성 뭐 그런 거 다 뭐 공식 한 번씩 눈으로 한번 보고 까먹었으면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런 건 증명도 한번 해본다든지 그거는 3교시 동안 하고 4교시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없이 풀면은 재미가 없어. 일단 중간에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맨날 책 넘기고 이럴 테니까 3교시 동안 먼저 한번 오늘 삼각함수 할 차례니까 이거 한번 봐야겠다 하고 한번 보고 그리고 4교시 동안 이제 여기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야죠. 내 말은. 그래서 이거는 미분하면 뭐라고요? 시컨트 제곱t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사인 제곱 그러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코사인 두 개잖아요.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왠지 이쪽이 더 땡기네요. 왜냐면 얘랑 역수거든요. 그렇죠? 자, 이 같은 속도죠. 속도는 벡터. 다시 말해서 2 코사인 제곱 t와 뭐 시컨트 제곱 t 나오는데요. 지금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건 속력은 절대값입니다. 뭐라 되죠? 루트 씌워서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이거 제곱하면 이제 4하고 코사인은 4제곱 되겠죠. 이렇게. 이거 제곱하면은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코사인 제곱분의 1골인데 그걸 또 제곱하기 때문에 4제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요? 마찬가지 산술계하죠. 산술계라는 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A 더하기 A분의 1꼴을 내가 되게 많이 이제 등장한다고 얘기한 거야. 아까 그 문제 풀 때도 이런 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요 앞에 계수가 붙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근데 상관없어요. 이것까지도 마찬가지 산술계하거든요. 이해가죠? 2배 루트 곱하라고요. 그럼 이렇게 남죠. 굳이 외울 것까지 없지만 뭐라고? 역수꼴. 역수라고 안 부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역수꼴이라고 부르거든. 역수꼴에서는 산술계야. 역수꼴이라는 것이. 그래서 역수꼴을 쓰기 위해서 얘를 붙인 거죠. 코사인화한 겁니다. 그럼 보이죠? 이게 뭐라고요? 2배의 루트 곱해. 그럼 살아났지. 이 근호 아니 말이야. 그치? 요건 참고로 4고요. 근호 아니 4니까 2가 되겠네요. 최소값이. 이해가요? 물론 이게 맞아야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산술계에서는 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이 둘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4 코사인 4제곱 t랑 코사인 4제곱 t가 같은 값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산술계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호는 언제 되나요?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이 등호 이게 딱 4가 나와야 최소가 4기 때문에 루트 4, 2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사인 뭐 4제곱 t가 8제곱 t네요. 8제곱 t가 4분의 1 나오는 걸 말하는 건데 뭐 이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죠. 그게 얼마인지는 관심 없고요. 어차피 코사인 8제곱한 거의 범위도 0과 1 사이 아닌가?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4분의 1도 가능하죠. 충분히. 각을 굳이 찾을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4인 2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산술기하가 나왔네? 산술기하도 한번 같이 봐야겠네? 이게 나올 때마다 보일 걸 한 번씩 해본다 이거지. 억지로. 왜냐면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게 쓸데없는 거 있잖아. 뭐 함수의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합성함수, 역함수 막 이런 거 다 보다 보면은 너무 쓸데없는 거 오랫동안 보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올 때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산술계가 잠깐 나왔네? 아니면 최대태소 중에 이렇게 2차 식분에 2차 식분이 나왔었네? 이런 것들 나오는 것만 그때그때 하면 되고요. 적분으로 넘어가면은 L09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수원으로 가서 잠깐 또 수능용 정리를 잠깐 할게요. L09 중에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6번도 한번 손대보는 게 좋겠지만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거 그러면 재작년이잖아. 그치?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게 더 땡길 것 같으니 요걸 한번 해볼까요? 먼저 9-5번 재작년 수능 문제니까 곡선 y는 x제곱과 직선 y는 t제곱 x 빼기 8분의 ln t. 와, 노답이죠? 그게 안 보이잖아. 그치? 이게 참 이게 그 수능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보기가 불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문제를 딱딱 써는 게 아니라 함수도 되게 괴랄방칙하고
이게 1차 함수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ln이 붙고 막 이러니까. 근데 x, y만 보면 분명히 1차 함수 맞잖아요. 그쵸? 둘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 거기가 P래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본다면 일단은 뭐 2차 함수 아래 보도록 하고요. 1차 계수가 양수 아니야, 결국은. 그치?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려야죠.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정확히 못 그리잖아. T가 얼마인 줄 알고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일단 대충 이렇게 그리면, 서로 다른 점을 만나나 보다 할 거고, 여기에 중점, 여기가 P라고 합니다. 시간 1부터 t까지의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t1부터 t2까지 P의 움직인 거리. 그럼 일단 이게 뭐랄까, 평면에서의 운동인 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t가 1일 때는 어떤 1차 함수일 거고, t가 2가 되면은 또 어떤 1차 함수 될 겁니다. 그럼 1차 함수가 쭉 바뀌는 동안 p도 이렇게 같이 동안 같이 움직이겠죠. 이 좌표평면 위에서.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서의 운동인 거는 이해를 했을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문제에도 좌표평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 점의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그 공식인가 봐. 그 공식이 뭐였어? 이동거리, 움직임거리 공식. 이거를 움직임거리는 크게 두 개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하나는 수투에서 넘어온 공식 뭐였어? 인테그랄 속 돌아왔을까? 이걸 이용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움직인 거리를 곡선의 길이라고 봐서, 하나는 이랬던 공식이 있었죠. 아까 잠깐 썼던 거니까. 둘 다 움직인 거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그건 이해 가요? 이 함수의 길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길이도 움직인 거리로 풀었잖아. 그 공식을 유도할 때 그걸 쓰잖아. 그런 기억이나?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리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쓰려면 뭐가 나와야 돼? 저 P에 좀 어려운 말로 자취 방식이 나와야 되거든. 뭔 소리야? P는 어떤 곡선을 따라 움직여요. 이걸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떤 곡선을 따라 움직여요를 나와줘야 이걸 쓰는 거잖아요. 얘는요, 이거는 자취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X좌표는 뭐예요? Y좌표는 뭐예요?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듯이 이거 미분한 거,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니까 이걸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걸 연립해서 자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취는 할 줄 아나? 이것도 고1 버전인데. 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본인이 하다가 선생님 자취를 모르겠어요 하면은요,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내가 3단계, 4단계 거쳐가지고 쉬운 거부터 어려운 버전까지 하나씩 내가 연습시켜 줄 테니까 와서 얘기를 하라고요. 제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오케이? 결국은 이거든 저거든 제 좌표가 필요해요. 이해 갔어요? 이거든 저거든 좌표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으면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방정식 못 만들면 이걸 풀어야 됩니다. 결국 좌표가 필요한데요. 얘 좌표는 당연히 이 교점이 중점이라며. 그럼 교점을 알아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교점 알아내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나는 교점이 필요하다. 뭘 해라는 얘기다? 연립을 하라는 얘기다. 누구랑 누구를? 얘랑 Y 같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 식이 처음에 나와야 돼요. 이 식이. 그리고 당연히 2차 방정식인데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이항을 해야겠죠.
따라서 자, 맨 처음 출발은 얘부터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풀릴 것 같아 보여요? 안 풀릴 것 같아 보여요? 인수분해가 영영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 다음 든 생각이 뭔가요? 근해 공식인가요? 근해 공식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2차식과 LNT, 로그식이 섞여 있을 텐데, 근 공식에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럴 때 쓰는 이제 스킬. 보다 알파 베타죠. 이해가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이건 알 거 아니야. 두근이야. 이해가요? 두근의 합은 꽤 중요하지 않을까? 왜? 아니 이게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게 사실 이거 아니야? 여기 x 좌표가 알파고요. 여기는 베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긴 중점이라며. 그럼 얘 좌표 나오겠는데? 이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 뭔 얘기야? P점은요, X좌표가 2분의 T제곱일 거예요. 이해가요? Y좌표를 찾는 게 이제 필요한데, Y좌표를 저 2차 쪽에 대입을 하는 게 나으려나? 저 1차 함수 로그 때문에 되게 쓰기 싫어져,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Y표는 2차 함수를 읽으면 알파 제곱일 거고 여기 Y표는 2차 함수를 보면 베타 제곱 아니겠어? 그럼 이 중점의 Y표는 당연히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걸 쓰려면 어때요? 이제 합과 곱 갖고 쓰려면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누기 2 이게 Y좌표인데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누기 1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여기 t제곱이죠. 4제곱하면 t 4제곱 되고요. 빼기 2배의 얘를 2배 하면 4분의 LNT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나누기 2니까 y표는 2분의 t 4제곱과 빼기 8분의 LNT가 되겠네요. 요거를 지금 내가 2차 함수에 대입한 건데 1차 함수에 대입이든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어쨌든 보다시피 어때요? 이렇게 P의 좌표가 나와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좌표상의 뭔가를 구하는 문제잖아 지금, 그치? 좌표 표면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뭐야? 좌표 구하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논증기하, 그동안 연습했던 것 중에 뭐 등비급수, 도형 문제, 프랙탈 나오는 거나 우리 얼마 전까지 했던 삼각함수 극한 어제도 했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보조선을 긋고 어제도 배웠죠? 이등변삼각형이고 꼭지가 이등변 보조선이라든지 그런 보조선을 긋고 뭐 이제 세타와 r을 이용해서 뭐 변을 삼각함수를 표현한다든지 뭐 접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푸는 것이 논증기하 쪽이면 지금처럼 함수가 나와가지고 등장하는 것들 뭐 거리 구하시고 이것도 어쨌든 일종의 기하 쪽 아닌가요? 나름 이런 것들은 해석기하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일단 P 좌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둘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해서 풀 건데 연립을 한 2차 방식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해 공식도 안 돼. 되긴 되겠지만 근해 공식도 감당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는 더더욱 안 돼. 그럴 때 쓰는 스킬이 뭐다? 이겁니다. 두근을 일단 이렇게 놓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적절히 활용해서 다음처럼 좌표를 구한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일단. 뭐 처음 배우는 거라면은 오늘 통해서 다시 배우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몇 번 반복해야죠.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일단 좌표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x 좌표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p의 속도 x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거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t죠?
y의 속도는요? 이거 비교하면 돼요. 그럼 뭐야? 2t 세제곱인가요? 뒤에는 빼기 8t분의 1이라고 하겠다. 그치? 8분의 1에다가 ln t분의 게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선생님 왜 이렇게 식이 더러워요? 이 식이 더러워야 얘가 깔끔해요. 그걸 이해하세요. 이게 식이 더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깔끔하게 만들려면 부득이하게 이 식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더럽죠? 그러면 이게 속도니까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속력은 루트 씌워서 제곱적으로 했어. 이게 제곱하면 t 제곱이고요. 그렇죠? 이거 제곱, 와, 이거 제곱은 얼마야? 얼마지? 4t 6제곱. 이거 제곱하면은 64t 제곱분의 1.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2배에 곱하면 4분의 t 제곱이 된다. 그치? 이해가요? 네. 요거는 2분의 1 t 제곱이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근데 요 앞에 얘랑 만나서 뭐가 돼? 이게 플러스 2분의 돼요. 그쵸? 이게 플러스 2분의 1이 딱 돼요. 이거랑 얘랑 같이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다시 완전 제곱이 되죠. 뭐의 완전 제곱? 이거 플러스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2t 세제곱 플러스 8t분의 1의 제곱화가 되기 때문에 근호가 없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요? 엄밀하게는 절대값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엄밀하게는 제곱을 루트기 때문에, 즉 제곱을 루트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는데요. 어차피 이 모든 문제는 t가 양수일 때, 그리고 구하는 것도 어차피 1부터 2까지 양수 쪽이기 때문에 절대값 없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까지 이해했어? 자, 할 일은 뭐야 이제? 이걸로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럼 믿고 넘어가면 됩니까? 네. 요거 접근한 게 뭐라고요? t분의 1 접근한 게 ln 절대값 t예요. 8분의 1이고요. 이렇게 플러스 요거는 이제 4차가 되겠죠? 2분의 1 t 되죠. 이렇게 해서 되겠죠. 아, 이게 2가 아니라 숫자 2가 아니라 영어이구나. 또 이러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건 이 정도만 할까? 6번은 3개짜리는 좀 애만가? 2개짜리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죽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뻗겠네요.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에 관한 얘기는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고 틈틈이 기본 개념도 까먹으면 교과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내가 이제 플러스 수업 때 나와주는 시험지 중에 혹시 나오면은 틀렸으면 반드시 고치고 넘어갈 생각으로 계속 고쳐주셔서 최소한 이거는 맞아야 돼요. 우리가 앞서 했던 뭐 그 프랙탈 문제라든지 어제 했던 극한 문제는 목표치가 한 60% 맞춘다고 생각됩니다. 60% 맞춘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도전하는 거지. 잘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어려운 거 푼다고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겠지? 하지만 요 방금 했던 이 위치, 속도, 속력 요쪽 파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문제 자체가. 설마 킬러 문제 같은 거 여기서 낼까? 에이, 모의고사는 가능해. 3월 모의고사 얼마 이따 보겠지만 얼마 이따 3월 모의고사 보니까 당분간은 수원, 수투 위주로 복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거 한번 잘 보면 기분 좋아질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는 마지막 문제를 이런 거 낼 수도 있겠죠. 꽈서. 근데 수능날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인데 그 귀중한 킬러 문제를 이딴 걸로 채울 수는 없어요. 미분, 적분에서 킬러 문제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맞추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원 시간적으로 좀 애매하니까 쉬었다가 수원 할까 그러면? 네. 네.